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50강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유, 여기까지 오는데 60강에서 50강 오고 나니까 지금 뭐 가슴이 그냥 뭐 뻥 뚫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10강 남았습니다. 자, 요 앞에 공짜는 인문학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뒤에 공짜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 보자 하는 시도고, 그거를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부분이에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온다는 게, 또 경험이라는 부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죠? 결국은 목표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만사형통. 한 개만 좋아지면 안 돼요.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만사형통으로 한 방에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기술 분야에 여기 45강까지가 인문학, 46강 기술 부분에 경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나름대로 지니3가 구글에서 나왔어요. 뭐 그냥 그 상상 속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 재현해낸 메타버스 그 세상을 보는 걸 보면서 이게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오는 게 이제 또 눈에 보입니다. 저는 2030년 정도까지는 메타버스가 이제 다시 재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하는 거, 요거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어느 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요 부분이. 이 부분에 오늘 얘기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경험 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50강 강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자기 분야,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GPT-5가 나와서 오픈 AI하고 지금 구글하고 XAI하고 지금 엄청나게 싸움질하고 있죠. 뭐예요? 오픈 AI GPT-5는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했어요. 일부에.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일부에 지금 미국 정부가 전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빠져나온 부분이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메타가 이쪽 부분으로 143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GPT-5의 그 오픈AI도 제일 큰 문제가 오늘 아침 제가 또 보면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지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저는 우리 기술 독립군의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하면 좋겠다. 47강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철학의 이 부분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갖자. 여기 한 40% 전체 중에서 한 1%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1%라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지혜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깨우침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비유를 많이 하고 요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어, 우리 60강 강의를 한 장으로 표현한 원 페이지 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서로들 간에 얘기를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는 요 한 장을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얘기가 전부 됩니다. 자, 설득해야 됩니다. 고객을 설득해야 되고 부인을 설득해야 되고 자식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돼요? 개념으로 해야 돼요. easy and simple.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기 간단하게.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념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 페이지로 얘기해야 됩니다. 원 페이지. 한 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부 따로따로 있지만은 전부 다가 이것이
하나의 그대로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우리의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완 페이지가 끝나면 완 센텐스 그렇죠.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받아 보답행하자. 에디슨처럼 영감이 1%, 그 다음에 노력이 9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감 잘 받는 우리 한번 생태계를 자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근데 중요한 게 노력 99%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답행 그렇습니다. 보답행은 여기다 좀 써놨어요. 뭘 주지? 돈, 물건 주지, 알아주지, 들어주지, 도와주지, 보여주지, 나누어 주지, 전해주지. 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꼭 돈만 줘야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방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예요. 방향도 모르고 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방법이 99%예요. 이 부분이 둘이 합쳐졌을 적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지만 만사형통을 할 수가 있지.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조금씩 문제가 있게 되면은 결국은 해봐야 여기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우리들 여기 얘기했을 때 오늘 제가 느낌감 얘기를 할 적에 여기에 마음 하나가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양자역학이 드디어 노벨상을 타면서부터 2022년도에 또 11월 달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죠. 오픈 AI가 나온 게 2022년 11월 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느낄 감자. 이거는 뭐냐면요. 모두 다 함자예요. 함자가 all 이런 뜻입니다. 모두 함자에 마음 심자가 여기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느낌에 대한 얘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자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철학과 기술이 제목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나왔냐.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살? 아니에요. 138억 년이에요. 지구가 맨 처음에 우주가 생겨났을 때부터 따지고 놓으면 나는 138억 년이 실제적인 제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해서 사성제라는 부분에 99%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OW에 대한 얘기 1%밖에 안 돼요. 이 방법론 얘기에 이 지금 많은 시간을 기술, 지혜 기술, 창조 기술, 나눔 기술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술, 기계 기술은요, 그냥 기술 중에 그냥 하나의 협의의 부분이고, 광의의 기술까지 가면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창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질의 일자리를 자기 것도 만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하는 거고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됩니다. 요 창조는 AI로 하게 되면요. 나누면 뭘로 해야 돼요? 블록체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혜롭게 계속 선순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에코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험이라는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UI, UX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UX, 이건 User Experience 이런 뜻입니다. UI는 User Interface 이런 얘기예요. 뭔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연결돼야지만 소통을 하든지 뭘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에서 느낌이 있다는 부분이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거를 고객 경험 혹은 사용자 경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의 익스피리언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과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위치와 바디, 몸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농경사회와 이런 부분의 데스크탑과 모바일 인터넷과 밸류 인터넷, 저는 이거를 밸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플레이스는 로컬, 여기는 난 로컬이에요.
이쪽에 바디는 여기에는 바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바디가 없고 여기 바디가 더 하나 있죠. 이쪽에 밸류 나가게 되면 멀티 페르소나 이 부캐 두 번째 캐릭터가 되죠. 이제 드디어 이쪽에 에이전트 나만의 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10월 11일 날까지 요걸 60강 끝내고서 그 다음에 저만의 비서를 한 3명 정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익스페리언스 이 부분은 공감, 마음이라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농경사에서는 로컬에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언로컬에 있죠. 즉 여기는 뭐예요? 아날로그에 있지만 여기는 전부 디지털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디지로그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경험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감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인 팬덤을 만든 부분이 있죠. 지금은 휴대폰이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BTS가 군대 가기 전까지 세상을 휩쓸었을 때 BTS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흔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학교 억압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몰이해라든가 이 부분으로부터 모든 그 젊은이들이 또 나이 먹은 사람도 이런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얻으면서 불안, 우울, 자살이라는 이 부분에서 뭔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게 나름대로의 BTS의 메시지였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BTS의 메시지와 같은 부분을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야, 요거를 한번 우리들이 요렇게 정리해. 기술 독립군하고 세계관이 뭐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위로 긍정 이런 사회가 되기, 커뮤니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튜브로 5,9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술 독립군도 한 1억 명을 가자. 연령층은 여기는 음악 중심의 젊은 세대인데 우리는 전 연령층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항산 개념, 드디어 이제 맹자의 항산과 항심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항산 얘기는 돈 버는 재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사장화, 의식주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기는 돈 쓰는 재미예요. 이 부분이. 항심은요. 이런 혼의 입장에서 희망과 용기와 성찰이 있는데 우리 기술 독립군은 뭐죠? 혼을 넘어서서 영혼육 삼중 구조를 통한 지오라 깨어있는 삶. 여기가 이제 공철학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99%가 행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닫고 지갑 열어야 돼요. 저기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꼰대가 되려면요. 딴 거 없어요. 잔소리 입 잡고 열면 꼰대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완페이지의 기적 두 번째 책에서 첫 장에 쓴 게 솔선수범, 소통혁신, 사랑혁신, 혁신으로 이 부분에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 여기도 이제 기부와 미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기술이 여기는 뭐가 있냐? MBN,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기술인 부분이 전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여기 디지털 음악에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이걸 만들 땐 굉장히 아주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저는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게 지금 그 BTS들이 부른 노래예요. 저는 아직 뭐 BTS 노래 잘 이해가 안 가던데요. 제목을 보니까 너에게 얘기해라. 이게 뭐냐면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명상을 하고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Map of the Soul. 혼의 지도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돈계좌 지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는 이제 BTS의 책을 보고 BTS의 자료를 요거를 기술 독립군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해보니까요. 공철학의 얘기나 그 얘기가 똑같아요. 이 부분이. 자, 자, 이제 경험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는 뭐가 많죠?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년, 30년 자기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일단 1,000명이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는 800명 있지만요.
단톡방 시끄러워서 조금 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계속 만나요. 어저께도 제가 한 8년 만에 만났는데요. 굉장히 반가워요. 왜? 아침마다 6시 공철학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남 같지가 않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현장 경험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분석 소프트웨어고요. 이게 데이터고요.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다 통해요. 이 부분이. 그랬을 경우에 현장 경험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근데 그 문제 있는 거를요. 책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저는 우문현답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 이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부분이 원래의 뜻은 그런데 이 부분을 변형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개선은 현장 데이터에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2015년대 가트너에서 나온 얘기가 Citizens Data Science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2015년대. 이거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어널리스트, 데이터 디벨로퍼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 문제는 분석 관점에서의 관련 데이터가 과연 뭐냐. 자, 내가 품질을 바라볼 거냐? 지금 포스코 건설 망하게 생겼어요. 동아건설이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면허 정지돼서 꼴로 갔습니다. 지금 포스코 건설이 지금 이제 면허 정지되면요. 회사가 망조로 가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들린 얘기는 포스코 그룹 전체가 4일 동안 지금 전부 식음을 전폐돼. 회식이 없답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 안전으로 볼 거냐, 품질로 볼 거냐, 에너지로 볼 거냐, 이 자기가 보려고 그러는 과연 어떤 거를 개선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보느냐. 이 부분은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이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easy and simple.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간단한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망치로 못을 닦는 건 한 개씩밖에 못하지만요. 그걸 머신건으로 하면 팡팡팡팡팡팡 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현장 경험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컴퓨터 스킬 AI를 아무리 나발 떨고 잘해봐야 현장 경험이 없으면요. 그 시간이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20년 걸려요. 그렇지만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이 늦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컴퓨터 이쪽 부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이게 신직업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앞으로 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엊그저께 제가 97%의 직업이 날아갑니다. 이제 대학 박사급 점에 GPT-5가 나왔어요. 97%가 날아갑니다. 내 직업이라고 살아남을 거 없어요.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을 합쳐서 요거를 체계적으로만 만들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부분의 수집, 저장, 관리하는 거를 분석 관점에서 나를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내가 파고들 거냐에 대한 이 부분으로 바라보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 댐이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이걸 데이터 스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의 문제점을 할 거냐. 그러려니까 뭐예요? 이거 왜 그렇지? 다시 우리 공부를 한 부분에 why에 대한 얘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why, what에 대한 부분이 전제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공부하는데 제일
첫 장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why, what이 제대로 알아줘야지만 어떤 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파고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게 되면요.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됐었을 때 why, what에 대한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저장해가지고 놓고 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편한 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시화해주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 요 세 개는 제가 첫 장에서 다시 설명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장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걸로 설명드렸어요. 이쪽 부분은 툴이고 소프트웨어예요. 이쪽 부분은 데이터예요. 이쪽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자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이거 다 우리 기술독립권에서 만들었었던 자료를 다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뭘로 들어오냐면 다시 사람 문제로 들어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기술 만능의 시대에 살았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기술이 돈을 벌고 기술이 모든 걸 해가지고 부를 창출한다고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기술 만능주의에서 다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그것이 K공철학의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화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실 적에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자유인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형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왜? 저면 자유인 된다고 그래서 지 혼자 좋은 거 하고 다니려고 그런다고 그럴까 봐 그런 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자유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유인을 말을 하면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자기 실제 존재 이유. 자기라는 건 뭐예요? 미입니다. 실제라는 건 now and here예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한 점. 그게 now and here예요. 이 부분이 존재라는 건 being입니다. human being. 인간을 영어로 표현하면 human being이죠. 그죠? 이유라는 건 why, what. 이유 아까 1강에서 얘기한 why, what. 이걸 모르면요. 문제를 절대로 못 풀어요. 이게 퍼즐입니다. 자, being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시간과 인간과 공간이 만나는 점, 인간과 여기가 요 나오는 시간 요거는 공간지, 요거는 인간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은 뭐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나타내는 동양 철학의 진수예요. 이 주역에서 나오고 하는 동양 철학의 가장 진수가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은 나라는 것이 없네. 이건 제가 전번에 양자 역학을 하면서 내 몸을 전부 다 잘라서 양자 원자까지 들어가고 원자를 더 잘라가지고 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나는 없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누가 이렇게 깨쳤다고요? 아인슈타인이 개인을 갖다가 통찰해 보니까 결국 무한해 이 부분이.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 피직스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금세기의 최고 한 명을 뽑으라면 아인슈타인을 뽑더라고요. 피직스의 메타, 초월한 나름대로 부분이 형이상학인데 자연과학의 한계를 느껴서 기술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느껴서 인문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형이상학을 공부를 많이 했죠. 이 부분을 따지고 보더니 나에 대한 통찰은 결국 뭐예요? 무하더라.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만나서 무화가 되니까 이게 나라는 조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두 개가 나하고 히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nowhere가 됩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아무데도 없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따져놓고 보니까 아무데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공이에요. 아무데도 없네 공이에요. 뭐예요? 이때 공사상이라는 게 우주 전체를 통찰하는 개념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이 이걸 받아들이. 이 자기가 형이상학을 공부하려니까 불교에서 나온 요 얘기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부분이 요거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죠.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잖아요. 저는 명상을 아침에 40분씩 지금 아침 저녁으로 40분씩 하는데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요. 매일 이렇게 느끼고 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이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적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한다. 뇌가 생각하는 자연지능의 이 부분을 인공지능이라는 AI를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철학에 있어서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머리. 이게 근대 과학에 있어서 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인공지능 자연뇌 지금 지능하는 거를 인공지능 만들자고 악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자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 심장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심장이 울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요 느끼는 게 경험입니다. 오늘 이제 경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에 대한 경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아와 개인과 우주에 대한 통찰, 통찰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버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버뷰 통찰에 대한 얘기가 요게 같은 통찰인데 요거는 통할 통찰 썼고요. 요거는 꿰뚫을 통찰을 쓰고 삼수변 이게 좀 영어로도 한글은 같아도 한문과 요번이 달라요. 오버뷰와 통찰에 대한 얘기를 저는 어디서 제가 계속 하냐 하면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138억 년 전서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부분을 한 장으로 얘기하는 나름대로 오버뷰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꿰뚫어 보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로 가서 여기서 다시 화살표로 가서 여기서 가지고서 지금 기술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인사이트예요. 제 요 한 장에 오버뷰와 인사이트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 여기 깨달음이라는 거는 통찰 오버뷰와 인사이트를 같이 가져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도 깨달음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책을 썼었을 때 스마트 팩토리 책을 썼었을 때 그때 저는 뭐를 깨치고서 그 책을 썼냐면요. 요걸 깨치고서 책을 썼어요. 사성제 고진멸도를 깨치면서 저는 소리가 나요 그때는 하고서 쓴 게 고진멸도예요. 그거를 제가 when, where, who, why, what, how, as, is, to be로 전부 이걸 풀어서 쓰면서 그때 가치 창출을 위한 이 부분 할 때 깨침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책을 쓸 때마다 한 번씩 깨침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었을 때도 그렇고 세 번째 책을 그래서 책을 한번 꼭 써보시라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것 같다가 짜깁기 해가지고 책을 뭐 20권, 30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깨침을 잇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잘 한번 써보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개발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책 세 권만 쓰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불교가 드디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 형이상학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아인슈타인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과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얘기고요. 이쪽에 대한 얘기가 어, 인문학과 관련한 얘기고 이쪽과 관련한 부분이 우리가 메타와 관련한 초월적인 영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아인슈타인은 이 부분의 자연과학의 상대성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쪽에 형이상학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는 공철학에서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개체와 전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통찰하는 부분이 이게 연기예요. 우리 부처가 위대한 이유, 인류 최초로 연기를 깨친 거예요. 이건 다 부처 이전에 있었어요. 연기를 깨친 거예요. 연기가 뭐죠? 연기가 인연과에 인과를 어떻게 조건이 돼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통찰한 게 부처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연과 연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체가 공, 비었더라. 근데 그 중에 뭔가가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끼는 존재가 이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뇌로 생각합니다. 자, 뇌 한번 만져보세요. 고로 존재한다. 우리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한 획을 그은 데카르트가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전부 다 알아요. 뇌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경험을 해가지고 몸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이제 최고수가 되죠. 즉, 우리는 자연지능 시대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가는 이 시점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자, 이런 부분을 했을 적에 하루의 평균 5만 가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 보면 이게 상자가 마음 심자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특징은 한 번에 하나씩만 뇌로합니다. 하루에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세 보니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여자들은 한 6만 가지 하고요. 남자들은 한 3만 가지 하고요. 이 생각이 한 평균 잡아서 4, 5만 가지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을 한.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한때 한 장인 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막 그냥 주중장창 막 엄청나게 이게 바뀌죠. 이 부분이. 근데 그때 한때는 한 생각밖에 못 하더라. 이것은 뭘로 해요? 뇌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심장, 자, 여러분들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제가 뇌에서 심장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철학은 심장을 두드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로 배운 점,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낀 점 쓰시라고 우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심장은요, 믿음 여부에 따라서 사랑과 긍정으로 부분에 선택한 겁니다. 자, 요걸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제가 여기 우리 첫 번째 여기 믿음 얘기했습니다. 믿음, 신, 해, 행증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자주 제가 했어요. 첫 번째 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신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질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봐요. 왜?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은요, 긍정의 믿음이냐, 부정의 믿음이냐, 딱 두 개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사랑으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 요게 정자입니다. 정. 이 정자가 마음 신변의 푸를 청자예요. 마음이 하늘을 보세요. 지금 굉장히 푸르러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마음이 잿빛이 돼요. 그러면 두려움에 항상 야 이거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일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채이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분의 심장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심장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떤 심장인지 결국 자기밖에 판단을 못해요. 자기는 어느 쪽에 이 부분이 많은가에 대한 걸 여러분. 근데 이 생각과 이 믿음이 합쳐지는 게 느낌이에요. 제가 이 느낌을 요게 느낌이 감이고요. 믿음 요 부분이 정이고요. 그래서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험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경험 느낌이라는 얘기는 자기 뇌에서 탁 뭐 자꾸 그 점에 여러 가지 생각 나오는 부분하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점에 긍정과 부정이 했을 때 그때 느낌이 옵니다. 자, 우리 캐대헌 나와가지고서 지금 세상이 난리 났습니다. 6월 달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캐대헌이 지금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편이 800%가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왜 그렇죠? 느낌이 왔었을 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젊은 MG 세대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냥 바로 비행기표 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경험이라는 부분이 바로 나름대로의 즉실천으로 했을 때 자유인이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제가 자유인에 대한 얘기를 아까 먼저 드렸습니다. 경험이 됐을 때요. 감통 요건 뭐냐면요. 감통 감동은요. 느낌이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뭘로 움직여요?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에이, 내일부터 하지. 아니, 내년 1월 1일부터 뭐야, 담배 끊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움직이면 땡이에요. 느낌 심장에서 머리로 가서 다시 이성적으로 야,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머리로 가는 거고요. 그게 손발로 움직여서 2분 안에 즉실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감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응이라는 건 뭐죠? 감응이라는 얘기는요? 응, stimulus and response입니다.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감응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자극이 왔을 때 테대원을 봤었을 때 막 나도 그거 같아. 야, 저거 빨리 가서 한번 내가 봐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보면서 저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에 내가 올라타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반응, 자극에 대한 테대원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돼서 움직이죠. 그랬을 때 우와우 하고 감탄을 하는 부분이 여기가 감탄하게 되면 우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경우 몇 번 있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자주 해요. 아유 좋아요 뭐 그러고 소리치고 이렇게 남자들은요 좀 뭐 밋밋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우리가 감탄을 하고 심장이 울리는 일을 이제 좀 우리들이 많이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감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감탄으로 가면 그 다음에 감격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감자예요. 이게 감자가 뭐예요? 마음이 전부 다예요. 뭘 다 함자예요. 이게 마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 마음이 전부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 명상 제가 5분씩만이라도 먼저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40분씩 합니다. 조금씩 늘려서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깜깜한 뭐가 있는데 느끼는 본체가 주체이자 객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허리 한번 이렇게 쭉 펴고요. 허리 한번 펴고 눈 감고 앞을 한번 눈 감고서 한번 이렇게 쭉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앞을 까만 게 앞에 눈에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심장에서 빛이 나와서 에너지가 나와서 눈으로 눈빛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맣게 보이는 그 부분이 그걸 우리들이 이제 전에 그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멈춰서 관해라. 지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멈춰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거를 보고 있을 때 뭔가 느껴짐이 있어요. 이게 명상을 조금 해보면요. 이런 느껴짐이 굉장히 이때 행복해져요. 느껴지는 이체가 주체이자 객체가 됩니다. 자기가 객체이면서 주체가 돼요. 이거를
보는 놈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명상의 조금 중간 단계 위로 가게 되면은 보는 놈을 본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을 자주 느끼게 되면요. 항상 깨어 있게 돼요. 사띠 그래서 항상 깨어 있게 걸어 다니면서도 이때 요 시간에 요것만 내가 나름대로 본다. Now and here me 이렇게 했을 때 nowhere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여기에 나눔 기술의 무심의 지금 여기에 끼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게요. 다 지금 가로, 세로, 시줄, 날줄이 서로 엮여져 가지고 다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때 깨어 있음을 자주 할 적에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게 됐었을 적에, 나는 심장으로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우리 한번 바꿔볼 때가 됐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근대 옛날 노땅이 한 얘기를 넘어서서 나는 심장 가슴으로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계속 전에 그랬다. 영혼육 삼중구조에서 영혼육 삼위일체로 갔었을 적에 우리는 진정한 경험을 향유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시대로 갑니다.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K, 아, 문화 르네상스라는 부분을 어저께 공지를 해드렸어요. 8월 22일 날 창립을 하면서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이 부분으로 나갈 거예요. 문화의 시대가 옵니다. 문화부 장관이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300조 시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만으로 300조 시대를 할 수 있. 우리가 지금 저 탱크를 팔아가지고 하는 건요. 20% 30% 남기 바빠요. 문화는요, 80% 90% 남는 거예요. 인건비 다 우리 한국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부가 가치가 뭐예요? 문화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30cm의 기적. 자, 다시 한번 머리 한번 만져볼까요?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 심장 한번 얼마예요? 심장까지 거리 얼마예요? 몇 센치? 이두표 대표님은 35cm. 최관영 박사님 33cm. 맞죠? 예. 우리 그냥 30cm랑 30cm의 기적이 머리에서 하트, 심장으로 오고요. 지식에서 지혜로 와야 될 시점 이 부분은 오로지 경험이 만듭니다. 오늘 지금 50강 강의 경험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 전부 논리를 좀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가야 돼요. 우리 AI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대로 가야 돼요? 데이터의 시대로 가고 이제는 믿음의 시대로 가고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뭐예요? 경험에서 만들어. 그런데 여기에 생각과 믿음과 경험이라고 여기 보셨죠? 여기 생각과 믿음과 경험 있죠? 여기서 생각을 내려놓는 거. 요게 명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요렇게 생각과 믿음과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생각 이전으로 생각을 내려놓는 거. 생각을 이제 좀 덜 하는 거. 집에 뭐 먹을 거 빵이 있는데 밥 먹고 맛있는 거 있는데라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기 가면 빨리 가서 우리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놓는 게 명상이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느낌. 그래서 이게 감정이에요. 여기 느낌과 믿음이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느낌이라는 부분과 믿음이라는 두 부분을 합쳐서 그래서 감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느낌에 따라서요. 뭐요? 영의, 하느님의, 에너지의 이런 느낌이 자기한테 와요. 그게 영감이에요. 우리 맨 첫 시간서부터 얘기해. 영감을 받읍시다. 영감을 받읍시다. 에디슨은 자기의 성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 1%고 노력이
99%라고 그랬잖아요. 노력 아무리 헛방해봐야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방향을 영감이 가르쳐 주고서 이 부분에 대해 방향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전부 그냥 허우적 허우적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좀 저의 고백인데 한 70년이 넘으니까 이제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역수작을 해보니까 70년이 제가 넘었어요. 저는 제 나이가 70년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 이 부분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은 더 빨리 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영감이 딱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영감이 몇 퍼센트예요? 1%예요. 즉 실천이 몇 퍼센트예요? 99%예요. 에디슨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집 나간다고 속가를 떠나고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간다는 게 자유인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뭘 해도 거침이 없는, 뭐를 하더라도 거침이 없는 그런 상태가 그게 자유인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런 부분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가 좋으냐면요. 판단이 영감은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무분별한 지혜로 쉽고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오는데 정리정돈 생각을 내려놓고 하면 관점 이동이 딱 되면요. 나 아닌 것 덕분에 내가 사나. 모든 부분이 감사해요. 그렇죠? 그럴 때 감사가 딱 되는 순간에 느낌이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위 모든 생명체와 파동으로 소통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빛 에너지 양자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응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랬을 때, 야, 내가 존재하는 것만 자체로도 내가 충분하네. 내 자체가 전지전능하고 내 자체가 온전완전하고 그런 부분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요. 야, 우와, 와우.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와우, 한번 해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을 때요. 자기 마음이요. 충분해져요. 행복이 만끽이 돼요. 이런 부분이. 그랬을 때 모든 문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영이 도와주면서 해결해요.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아이고,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지금도 도와준 덕분에 삽니다. 앞으로 도와줄 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덕분입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이 영이 도와줘요. 하느님이 도와줘요. 절대자가 도와줘요. 거기까지 자기는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쪽에서 영감을 막 줬을 적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딱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을 때 뭐가 와요? 감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엔돌핀의 4,000배 있는 나이돌핀이 나와요. 그럼 암도 죽입니다. 다시 이랬을 때 만사형통이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요즘에요, 느낌이요. 제가 지금 느낌에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제 통장에 딱 있구나. 이거 언제쯤 쓰지? 지금 그거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5년 내에 1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불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한번 써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지금 내 영 통장에 100억 원이 있어요. 그거 조금 더 늘리면 100억 불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만사형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영감이 뭐를 줘요? 방향을 줘요. 아까 여기 드렸죠? 영감이 영감이 방향을 줘요. 영감이. 그러면요. 그 영감에 따라 가지고 뭘 하면 돼요? 그 영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즉시 해야 돼요. 2분 내 즉 실천해야 돼요. 2분 안에. 공군은 2분 대기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군은 5분 대기조가 있는 것처럼 공군은 비행기에 타고서 2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적에 즉시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반드시 하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다시 우리가 일강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한 머리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디안 기후제는 실패하지 않죠?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우리 오케스트라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적에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작은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행은 세심하게 하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50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피드백 빨리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최관영 박사님 피드백 예, 짧게 짧게 한번 하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우문 현답이 떠오르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그 현장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다 경험은 많으시지만 이 데이터가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만들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시간 해가지고요. 우문현답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요. 우리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예전에 강의 많이 할 적에요. 그냥 이거 하나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런 얘기. 우리 이두표 대표님. 예, 저는 자유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고, 예. 때로는 그 오디세우스의 그 일화처럼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C3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병훈 박사님. 자, 김본 대표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코멘트. 자, 그다음에 이경희 대표님. 자, 이진호 박사님. 예, 오늘의 주제가 경험인데, 저는 그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그 회장님은 다른 분들을 다 뭐 하는지 아는데, 어, 저는 다른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를 하려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걸 갖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키키 방송을 가지고 양방향으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분야, 전 세계로. 그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그 신문사를 가지고 이분들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게 얘기하는 뭐냐면 툴이에요. easy and simple 툴이에요. 저는 키키에 대한 법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경험 얘기 좀 들을 때마다 저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테 한 대 얻으면서 야 임마 너 첫 경험 언제 했어? 그러니까 경험만 얘기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이렇게 탁탁 떠올라요. 첫 경험 언제 했어? 언제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저는 저는 군대 갔다 와서까지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느낌이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지 막 내 욕정에 흘려서는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진짜 자의적으로 제가 이제 한 그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경험 얘기만 하면은 오늘 이번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 얘기하면 맨날 군대 갈 때 고참한테 얻어맞아 한 대 얻어맞으면서 첫 경험 언제 했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 그 리얼하게 상황 설명해봐 그러는데 그게 잘 그때 많이 맞은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경험 얘기에 대한 얘기가 하여튼 50강에서 많이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